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정치권에 개입을 해서 전 세계를 흔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픈 AI까지 자기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 비영리 법인의 지배권을 내가 140조 원에 사겠다. 지배권을 내가 가져서 비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오픈 AI에 대한 견제 역할 뭐 이런 것을 하겠다. 오픈 AI가 원래 미션 스테이트먼트 했던 것처럼 오픈 소스로 가고 안정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역으로 인류를 위한 그런 쪽으로 가면 오늘 본인이 다시 얘기한 게 나는 이 공개 매수 제한을 철회를 하겠다. 비영리로 남어라. 원래 목표를 지켜라. 한국에서도 뭐 행동주의자들이 좀 문제 있는 기업들을 관여를 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적을 하잖아요. 머스크의 명분은 그런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운드에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핫딜 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할 때 또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하셔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미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현지 줌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뉴욕에 계시죠? 아니에요. 또 딴 데로 옮기셨어요? 뉴욕에서 실리콘밸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다시 네. 팔로알토에 있고, 이제 다음 주 말에 이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서울이 보니까 네. 날씨가 많이 풀렸나 봐요. 안 그래서,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12도라 그러는데 여기는 아침에 비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화창하게 개서 한 14도쯤 됩니다. 그래서 뭐, 14도요? 예, 새벽에는 한 4, 5도까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낮에는 14, 5도. 그래서, 음, 일교차가 조금 심하긴 한데 서울보다는 좀 온화해요, 예. 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는 게, 이게 결국에는 북극이 점점 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은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뉴욕도 좀 따뜻했어요. 네. 온화하고, 뭐, 눈이 오기는 했지만, 근데 원래는 이제 미국 동부는 뭐 중부랑 같이 엄청나게 겨울이 혹독한 그 겨울인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자, 뉴욕과 또 팔로알토를 계속해서 오고 가고 계신데, 어떻게 뉴욕에 잠깐 계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들 중에서 좀 전달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음, 이게 미국 서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지금 기업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주가를 지금 떠 받쳐주는 게 실적인데 오늘도 보면 미국장이 오후 들어서 금리는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좀 상승이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적은 상당히 지금 아주 탄탄한데 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진짜 과연 잡힐까? 왜냐하면 음, 제가 미국 와서 느끼는 게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이제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삶이 진짜 빡빡하지만 음, 중산층 이상은 뭐 소득도 잡마켓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주가도 왜냐면 주식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으니까 그래서 식장들이 꽉꽉 차고 교통 트래픽도 많고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파웰이 하원 청문회에서 물가 하락의 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야, 이게 물가가 여기서부터 더 하락할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는 연준이 금년 남은 10개월 동안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인상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확률이 한 1, 20%로 음, 좀 올랐는데 하여간 인플레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좋고, 물론 공급의 문제는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많이 높이고 그러면
이 그 수입 물가가 더 자극이 되고 그럴 텐데, 그 점이 하여간 좀 걱정이라면 걱정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물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어 문장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음. 밤에 좀 쉬운 거를 찾다가 네.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게 한국 우리 시장에도 되게 시사점이 있는 밸류업과 관련된 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셔도 돼요. 이게 전문가 재무하는 사람들이 쓰는 음.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냥 what's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what's required rate of return for M7. 그러니까 M7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 뭐 빅테크 7개 종목의 음. 향후 그 장기적인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구 그러니까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제 최고 경영자나 임원분들 보면 본인이 그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7, 80% 빠졌는데, 뭐 롯데 이마트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본인이 삼성전자 투자해서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20% 빠지면 되게 화를 냅니다. 그 최고 경영자분이나 임원들. 근데 네. 그게 그 정확하게 자기는 몰라도 주식에 투자하면 연한 10% 수익은 내야지.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요구 수익률, 한 연 10%쯤 됩니다. 음.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에요. 내가 주식을 발행을 했으면 한 10% 정도는 우리 회사 주인인 주주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주가가 이제 음. 올라가야 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뭐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업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M7이 결국 너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음. 시장도 여기에 이제 집중이 너무 많이 돼서 향후 10년 동안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 제가 이따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브리지워터라고 뭐 미국의 최고의 헤지 펀드가 있죠. 거기 이제 공동 CIO 분이 레터를 썼는데, M7이 지난 10년 동안은 기업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뭐 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 평균 20% 올랐다고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지금의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음. 향후 10년 동안, 과거 10년은 연 20%였는데 향후 10년은 연 14%. 그러니까 그 상승률은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그 정도가, 그러니까 연 14% 주가가 오를 것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음. 그걸 그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고, 반대편에 있는 기업 상장사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정도 수익률을 주주가 기대하는 걸 못 내면 그게 결국 밸류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뭐 주가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상장사는 그거를 달성을 못하고 대부분의 미국 회사는 그걸 이제 달성해서 미국 주가는 이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우리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뭐 좀 네. 이론적인 얘기인데 음.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투자를 하면 음. 뭐 이래저래 한 10%, 한 15%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음. 보면 맞는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예. 네.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 M7에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그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물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밤새 발표됐던 PPI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CPI도 그렇고 사실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견조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1월 CPI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헤드라인 숫자에 놀랐죠. 그래서 금리가 한 4.65%까지 10년 국채 기준 급등을 했다가 오늘 오후에는 오히려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4.54쯤 10년 국채가 끝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걱정을 안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월 CPI가 우리 감기 걸렸나 보네요, 우리 앵커가. 그 1월 CPI가 높았던 것은 좀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지금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려고 지금 거의 뭐 여기 그 목 밑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4분기 실적이 너무 좋고요. 4분기 실적이 너무 음. 좋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좀 그러니까 물가의 압박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음. 낙관론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이게 잡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그쵸. 걱정이 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연준도 이번에 파웰이 하원 청문회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안한 코멘트를 해서 채권 시장이 그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물가 얘기도 좀 제가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가의 요구 수익률, 기대 네. 수익률을 M7, 음. M7을 제외한 나머지 테크놀로지 주식, 그 다음에 기타 주식 그렇게 나눠서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그 머스크의 그 오지랖이라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워싱턴 DC에 이제 침대를 갖다 놓고 완전히 그 거소를 옮겨서 그 뭐 정부 재정 적자 축소에 지금 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틈틈이 회사 일들은 챙기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2주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꼼꼼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오픈 AI를 인수 시도를 하겠다. 네. 공개 매수를 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얘기 나온 것은 오픈 AI의 이사회가 영리법인으로 오픈 AI를 전환하는 것을 철회하면 음. 본인은 공개 매수 오퍼를 철회하겠다. 음. 근데 하여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암만 뛰어난 그 창업자나 그 경영자도 한 회사, 특히 테슬라 같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하나에 올인을 해도 음. 진짜 경쟁이 치열한데 조금 하여간 너무 이게 힘이 분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오늘 어제는 주가가 좀 반등을 다행히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음.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CPI 얘기 잠깐 다시 또 돌아오자면 이게 시장 분위기가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 중에 예전에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음, 경기가 워낙에 좋아서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음, 음, 관점이고 그렇게 해서 음,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은 음, 또 다르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도 음, 한데 음, 과연 시장은 음, 어떻게 이걸 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제가 여기 뭐 그로서리나 슈퍼 아니면 이제 리테일 스토어를 가보면 제품값은 좀 잡혀 있는데 하여간 서비스 물가들이 워낙 높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아주 뭐 물가가 높아서 음. 야, 이게 과연 잡힐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실적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뭐 오히려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주가의 가장 큰 결정 요인 두 개는 실적, 기업 이익과 이익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금리 아니에요. 뭐 다른 뭐 거버넌스나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그 어제까지 S&P 500대 기업 중에 한 70%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 발표를 했죠. 근데 아주 지금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익단에서 보면 78% 기업들이 예상치를 지금 초과하고 있고, 그러니까 better than expected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결국은 한 20% 정도만이 미스를 한다. 그러니까 거의 4대 1의 비율로 이익단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좋고 매출도 6대 4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네. 뭐 이익단이 매출보다 좋은 것은 미국 기업들은 뭐 비용 절감도 하고 생산성에 효과를 내서 이익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은 더 서프라이즈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음.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4분기 이익이 지금 이제 여기 가장 다음 페이지 표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음. 하늘색으로 된 blend of actual and estimates. 그러니까 500대 기업 중에 이미 실적을 발표한 350개 기업은 이제 팩트로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150대 기업은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넣어서 이제 그 가중평균을 한 것이 지금 4분기 이익이
17% 증가할 것으로 거의 뭐 확정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13%여서 그것도 좀 공격적인 거 아닌가 그랬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최근 분기치고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야, 역시 미국 기업은 되게 강하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업종 불문하고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업종을 12개 업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GICS 업종 분석, 업종 분류라고 놓고 보면. 근데 네. 거의 모든 업종이 IT건, 경기 관련 업종이건,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업종이건, 모든 업종이 그냥 골고루 다 생각보다 되게 좋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도 좋지만 그 내용, 질적인 요인도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무슨 뭐 변수가 생겨도 주가를 지금 견조하게 받쳐주고 결국 2025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상당히 좋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주는 계속 될 것이고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하면 상당히 올해도 이익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지금 뭐 컨센서스는 한 13, 4% 이익 증가율을 올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하여간 시장을 받쳐주는 튼튼한 가장 저 파운데이션이다, 토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가 내용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음, 보면은 물가 음, 내용이 지금 조금 좀 부정적이긴 음, 해도 음, 음, 주가가 음, 올라가는 데는 음,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음, 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물가라는 것은 이제 제품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서비스인데 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직접 임팩트가 있는 건데 제품 쪽이죠. 서비스는 그 무역 분쟁이나 이제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거의 안 받는데 음. 국내에서는 우리가 느끼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보험 같은데 미국은 집을 사면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특히 이제 모기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보험을 들어야지 모기지 대출이 되는데, 그런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최근에, 그 가격이 너무 보험료가 올라서, 그러니까 뭐 젊은 한 20대들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한 10년짜리 중고차도, 보험료가 한 2, 300달러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간 구조적으로 하여간 미국의 물가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 펀드 스트랩 우리 저 3프로랑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텀리가 이제 창업한 회사의 분석을 보면 이제 이 양반은 텀리는 조금 하여간 긍정적인 바이어스는 항상 있어요. 좀 불리시하게 보는데 여전히 뭐 CPI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 전월 대비 CPI가 0.45% 포인트 올랐는데 그중에 82%는 결국 중고 자동차 관련된 거, 보험, 그다음에 집과 관련된 거여서 요런 요인들은 또 한 두세 달 지나면 계절적인 요인이 없어지면 물가는 좀 내려올 것이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프레시한 눈으로 느낄 수가 있죠. 여기 현지 거주하는 사람보다. 근데 네. 이건 문가가 되게 만만치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그림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 에서 나온 그림인데 미국은 결함이 이렇게 보면 이제 6개짜리가 있고 슈퍼에 가면 12개짜리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조류 독감이 미국에 좀 심해요. 그래서 결함의 공급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일반 슈퍼도 오후에 가면 결함이 진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트레이더 스토어스 같은 데는 오후 늦게 가면 결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한 12개 묶음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통계를 잡는 거에 보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 5달러인데 이틀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슈퍼에 가서 좀 큰 결한 그러니까 오늘도 먹었는데 네. 그게 12개가 22,000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두 배네요. 결한 하나가 한 알이니까 네. 1,800원. 그래서 여기 어디 한식집 같은 데는 가면 계란을 따로 시키면 돈을 따로 1달러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어. 이게 뭐 약간 한 제품에 국한된 이슈이긴 하지만 네.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독특한 문제. 근데 수요는 여전히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물가 통제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파월이 이번에 주 중반에 이제 그 연준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미국의 되게 저는 이 뉴스 보고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일부 지역, 이것은 이제 캘리포니아랑 그 산불이 많이 나는 미국의 서부 지역, 그리고 이제 남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이하고 건조하면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험사들이 그 자연재해 때문에 산불이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화재보험을 팔지 않으려고 주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실제 이번에도 LA에 그 산불이 많이 났던 패시픽 팔리세이드 지역에 그 스테이트 팜이라는 미국의 대형 보험사가 화재 보험을 몇 달 전에 다 그 중단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보험도, 그러니까 보험을 팔지 않거나 보험을 엄청나게 요율을 많이 높게 받겠죠. 근데 보험을 가령 내가 화재 보험을 살 수가 없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은 음.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야지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복잡한 요인들이 미국 사회 내부에 많고, 최근에 보면 다시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한 7% 거의 육박을 해서 지금 뭐 주택 시장은 약간 거래가, 국내도 보면 요즘 뭐 그 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매가 줄었다 그러는데 미국도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음.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 단순하게 경제가 순항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후유증으로서 하여간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제 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제 물가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금리가 추가적인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인데 음,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음, 있잖아요. 향후 그러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좀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맞겠죠? 파월이 뭐 상당히 신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하원 청문회에서도 그 물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금 물가는 안정세로 가고 있고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유연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서 시장은 좀 놀래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흔들렸을 텐데 일단은 연준은 하여간 몇 달 동안은 관망세로 일관할 것 같고 금년에 하여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음. 미국 경기가 되게 좋다. 어떻게 보면 부러운 문제죠. 우리 네. 국내에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미국은 하여간 경기가 너무 좋고 음. 그게 근간이 돼서 기업 이익은 상당히 올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의 물가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또 향후에는 어느 방향에 더 영향을 받게 될지가 궁금한데 항상 보면은 다른 이슈보다는 실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500개 기업 내에서 탑7 종목들, M7 종목들의 비중을 담은 차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이미 30%를 넘었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그 브리지워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그 가장 그 대표적인 헤지 펀드 커네티컷에 있죠. 이제 거기에 공동 CIO 분이 이제 뉴스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입해서 뭐 보내주는데 어제 제 그 메일박스에 들어온 걸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M7의 그러니까 지금은 M7이지만 지난 120년 동안 그 시점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 톱 세븐의 의 시총의 비중을 전체 시장의 시총 비중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시스코 같은 데가 80년대에는 들어갔을 테고 뭐 GE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120년 데이터를 보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고 과거에 그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에 그 톱세븐의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높았던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근데 뭐 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메타, 알파벳, 구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워낙 잘하고 있고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비중이 높아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캐런이라는 이 코CIO가 그 자기 이제 리서치 팀을 데리고 이제 계산을 한 게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세 개의 지금 분류가 있는데 M7, Mac 7이라고 미국에서는 합니다. Magnificent 7. 그 다음에 가운데는 IT 종목 중에서 M7을 제외한 것. 그러니까 M7이 전체 시총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33%고 M7을 제외한 나머지 IT 종목이 한 12%쯤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5%.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나머지 일반 종목, 여기에는 금융주도 포함이 되고, 뭐, 컨슈머 주식, 뭐, 산업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한 55%인데, 파란 막대 그래프는 지난 10년의 EPS 증가율, 연 EPS 증가율, 팩트죠. 그리고 빨간 것은 이제 재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녹아 있는 미래의 이익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들이나 뭐 학자들은 하고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계량하는 사람은 하는데 우리가 M7을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연 20% 이익 증가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연 20% 증가한다는 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그게 향후 지금 주가를 놓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향후 10년 동안은 증가율이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연 14% 이익 증가를 기대를 하는 거고 이익 증가율하고 주가 상승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IT는 의외로 주가 상승은 높았지만 이익 증가율은 연 4%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ARM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주가를 합리화하려면 엄청나게 앞으로는 이익 증가율이 연 13%가 돼야 된다. M7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걸 음. 암시하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은 과거 10년 동안 EPS 증가율이 연 5%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향후 연 8% 정도로 이익 증가율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우리가 좀 분산화를 시켜야 된다. M7 여전히 좋지만 M7에 나의 포트가 다 집중이 돼 있으면 나머지 M7을 제외한 쪽으로 좀 우리가 자금을 아니면 나의 그 펀드를 좀 다변화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 막대 그래프도 이제 그것을 좀 뒷받침하는 우리가 좀 분산화를 시켜서 리스크를 조금 그 여러 가지 바스켓에 그냥 나누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음. 그제 생각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네. 브릿지워터의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 속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포트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지금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머스크의 오지랖, 테슬라의 부정적이다. 이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가시면 컨텐츠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요즘에 왜 이렇게 오픈 AI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네. 야, 이 사람이 진짜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단한 진짜 범인이 아니다. 음. 비상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정치권에 개입을 해서 전 세계를 흔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픈 AI까지 자기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뭐 이런 그 한 140조 원의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본인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추측하는 건 XAI,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가 컨소시엄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한 7, 8개 그 머스크랑 가까운 VC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음. 이제 그것은 공개가 됐다면 거기들도 투자를 하겠다는데, 우리는 이제 140조 원의 가격이 확정이 돼서 혹시 딜이 된다면 머스크가 얼만큼 부담을 하고 XAI가 펀딩을 얼만큼 해서 출자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장이 좀 걱정하는 것은 머스크가 이제 지분을 가려면 30%를 갖고 간다 그러면 140조 원에 30%면 40조 원 되니까 아마 캐시가 부족할 테니까 테슬라 주식을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머스크의 이제 명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뭐 행동주의자들이 좀 문제 있는 기업들을 관여를 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오픈 AI가 원래 그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했던 것처럼 오픈 소스로 가고 지금 이제 뭐 나머지 회사들은 많이 그 오픈 소스로 가는데 메타도 그렇고 뭐 중국 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픈 AI만 클로즈 소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 인류를 위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그 오늘 이제 본인이 다시 얘기한 게 나는 이 공개 매수 제한을 철회를 하겠다. 비영리로 남어라. 원래 미션 그 목표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develop safe beneficial AI 시스템은 이제 오픈 AI 홈피를 가면 이 회사의 그 이제 원래 설립 당시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따온 거고 오늘 이제 그, 하여간 일론 마스크가 나는 이 공개 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의 조건은 오픈 AI의 이사회.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최근에 보면 이사회가 모든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 기구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씩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오픈 AI에 대한 공개 매수 제한을 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느냐 마느냐도 결국 오픈 AI 지금 이제 이사회 멤버가 그 10명쯤 되거든요. 샘 알트만 사내이사 1명하고 나머지 9명 다 독립이사인데 여기에 의사결정에 100% 지금 좌우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이사회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오픈 AI의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그 스트럭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상단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제일 위에는 주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있고 그 밑에 주주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가 있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그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제한적인 회사가 유한 회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제일 위에는 이사회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여기 그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냈는데 오픈 AI non profit. 그러니까 음. 일론 마스크가 그 인수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영리 법인의 지배권을 내가 140조 원에 사겠다. 그러면 이것은 그 오픈 AI가 이제 지금은 매년 뭐 수조 원씩 적자를 내요. 돈을 전혀 못 버는데 음. 왜냐하면 뭐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네. 향후 이것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가져서 이상한 짓을 나쁜 짓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음. 영리적인 목적은 전혀 아니고 비영리를 추구함으로써 그 대신 오픈 AI에 대한 견제 역할 뭐 이런 것을 하겠다. 근데 이제 요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영리법인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하겠다고 샘 알트만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익에 대해서 49% 권리가 있고 그 트럼프의 사위인 그 자레드 이런 양반들이 그 스트라이프 캐피털이라고 본인이 운영하는 VC들도 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자들의 결국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바뀐다면,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 뜻과 반대로 여러 가지 지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일론 마스크가 인수하는 건 오픈 AI가 아니고 오픈 AI의 상단에 있는 오픈 AI의 지배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경영권이라고 그러죠. 그 지배권을 자기가 갖겠다. 이제 음.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이런 오픈 AI 쪽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독립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서 뭐 답을 준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비상장 회사는 네. 그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오픈 AI는 워낙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미션을 해서 일부 정보가 있지만 실제 이사회가 멤버가 누구인지 저는 알지만 여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 오픈 AI가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로스쿨 교수들이 이제 여기저기 인용된 거를 보면 상당히 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그런 140조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한동안 그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 알트만이 결국 영리법인으로 바꾸는데 오픈 AI를 그 이 비영리법인 컨트롤을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밸류를 가치를
어사인 해야 되는데 한 300억 달러, 한 45조 원을 계산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것의 3배 되는 금액을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으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사회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만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이사회는 어떤 공개 매수 제안이 오면 무조건 검토를 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제안이고 그 가격이 합리적이면 그래서 의외로 일론 머스크가 이 제안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오픈 AI는 이 인수 제안을 오퍼를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머스크의 행보가 과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나무의 좋은 지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도 그 한국에서 뵐 수 있는 거네요. 다음 주까지, 미국에?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네. 저 주말에 들어가니까 다음 주는 제가 팔로알토에 있고요. 네, 그 다음 네.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뭐 여기서 출연을 할 것입니다. 그 네. 다음 주에 이제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팔로알토에 계신 우리 교수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